네, 인사이트 TV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참으로 많은 힘을 줍니다. 야,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하고요. 그에 따른 삼성전자의 영향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이 왜 반도체 굴기에 이렇게 목을 매냐? 그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을 봐야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요, 무려 3,500억 달러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20조입니다. 420조. 단일 품목으로는 수입량이 1위입니다. 1위. 이것을 좀 더 비교해 보면 수입 품목 2위가 원유거든요. 원유.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2배에 달하는 금액이고요. 3위가 철광석인데 이 철광석과 비교해 보면 또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막대한 금액을 수입하고 있다. 그거 지금 그 또 중국이 미국하고 패권 전쟁 박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언제 반도체 공급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중국이. 그래서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요 16%에 불과하다. 불안하죠. 이나마 이거는 그 삼성전자 같은 외국 기업이 중국 현지에다 이제 공장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빼고 계산하면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꼴랑 6%에 불과하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큰 이유인데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렇다. 미국의 제재. 예. 실내로다가요. GTE 통신 장비 업체인데 이 GTE가 몇 년 전에요. 이란하고 북한에다가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 있는 그 첨단 제품을 팔아먹었다. 이래가지고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칩 공급 중단 위기를 겪은 적이 한번 있거든요. 이때 한번 된통 뒤인 거죠. 중국이. 그래서 네덜란드의 그 ASML 유명하죠. 여기 슈퍼 을이라고 불리는 EUV 노광 장비, 즉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것에 대해서요. 미국이 대중 수출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파운드리 5위 업체인 SMIC 중국 업체죠. 이게 5위인데 이 SMI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지금 현재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런 추진 배경이 있고요. 중국이 지금 불안불안하죠. 예, 애가 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이 그런 반도체 굴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 2014년도에요. 반도체 산업 발전 추진 요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총 490억 달러 규모의 국가 반도체 대기금 펀드죠. 요걸 조성해 갖고 반도체 수입을 최대한 앞으로 줄여 나가고 이거를 다 중국산으로 대체한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세워놨다 이거죠. 그리고 2015년에는요. 또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래갖고 그 방안으로 중국 제조 2025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를 발표했고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 자금률을 2020년도에는 40%, 2025년도에는 70%까지 끌어올린다. 이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밝혔는데 그 결과 2022년 1월이죠. 지금 현재 어떠냐? 현재 중국의 반도체 수입 규모는요. 여전하다. 여전히 좀처럼 줄지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반도체 굴기 추진 현황 및 결과가 어떻게 돼 있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암담하다, 암담하다. 지난 3년 동안에요. 중국에 약 3조 원을 쏟아 부어갖고 무려 6개 이르는 대규모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걸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결국 단 한 개의 반도체도 못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니 중국이 애가 탈 수밖에 없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HSMC하고 그 다음에 취안신 집적 회로라는 또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이건 QXIC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개의 업체가요. 7나노 공정 반도체를 앞으로 양산을 해갖고 삼성전자하고 경쟁을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로 뻥뻥 쳤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 우한 홍신 반도체 제조는 폐업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취안신 집적 회로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외에도요. 아까 그 6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는데 청두거신, 화이안더 화이, 난징 타코마 이런 것도 결국 다 실패했다.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이 지경에 이르러 있다. 그리고 반도체 설계로 출발한 칭화 유니그룹 이거는 언론에서 자주 다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반도체 굴기의 상징적인 국유 기업인데요. 칭화유니 그룹도요. 이게 원래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거든요. 근데 창장 메모리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갔고요. 이 메모리 반도체 제조 생산에 뛰어들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칭화유니 그룹은 모기업이죠. 구조조정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요. 자회사인 창장 메모리는 가동이 또 중단이 돼버린 상태다.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죽을 쓰고 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돼버렸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자, 그건 중국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인이 크다. 이 반도체 산업은요,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 인재가 대량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축적된 과학기술, 이 기술력,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투입이 되어야만 하는데 중국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 급하니까 돈만 뒤따 쏟아 부었다. 그리고 핵심 인재, 고급 기술자 핵심 인재는 전부 다 대만의 TSMC 뭐 이런 데서 다 스카우트 다 빼내왔습니다. 이거 그래서 안 된다. 돈만 쏟아붓고 이 반도체 공정이요 엄청 복잡합니다. 그리고 원 재료 투입에서 최종 완성품까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00일 이상이 걸립니다. 100일 이상. 근데 이 공정만 또 해도 약 200개 공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율도 따져봐야 되고 종합예술이다 반도체 산업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돈만 쏟아붓고 고급 인력 몇 명 대만에서 빼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점을 중국에 간과했다. 자, 반도체 굴기가 이렇게 좀 죽을 쓰고 있는데 그럼 중국 정부가 포기했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든 반도체 굴기, 즉 반도체 자립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앞서 얘기했던 파운드리 세계 5위 업체인 SMIC가 있는데 이 SMIC가요, 첫 번째 78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요, 북경 베이징에다가 반도체 생산 라인은 2021년도 2월 달에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작년 3월 달에는요, 또 24억 달러를 또 쏟아부어 갖고 중국 남부 선전에다가 12인치 웨이퍼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태고요. 2021년도 9월에는 또 89억 달러를 쏟아부어 갖고 상하이에다가 12인치 웨이퍼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금 초미세 공정을 두고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SMIC가 작년에 앞서 말한 세계 공장 이거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는데 이게 모두 다 28나노 공정 생산 라인이다. 28나노 공정. 지금 예? 뭐 2나노를 가네 1나노를 가네 막 이러고 앉았는데 이제 28나노에다가 투자하겠다 이거예요. 이 28나노는요. 삼성전자 포함해서 전세계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이미 폐기 대상으로 꼽는 9세대 구닥다리 공정입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 SMIC가 왜 28나노에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퍼부으면서 투자를 할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울며 겨자 먹기다. 이미지 센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이거는 아직은 대부분 다 28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은 이쪽에 그래도 당장은 먹고 살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 내 수요가 아직은 풍부하다. 그래서 이 중국 내 수요를 잡겠다 이런 의도가 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이게 더 큰 이유인데 앞서 얘기했죠.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다 지금 중국 반도체 업체다. 그래서 제재를 해버려 가지고 10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 개발이 지금 중국이 막혀버린 상태다. 그래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 조금만 더 부연 설명 드리자면요, 왜 미국의 제재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 개발이 중국이 지금 막혀버렸냐.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네덜란드, 앞서 얘기했죠. 네덜란드의 그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 그게 대당 2천억에서 3천억씩 하거든요. 근데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는 이 장비가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미국이 이 장비에 대해서 대중 수출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28나노에라도 지금 목을 메고 있는 형국이고요.
끝으로, 자, 그러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 반도체 자립은 이대로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거냐? 물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무래도 좋은 거죠. 경쟁자가 사라지고 그 싹을 잘라버리는 꼴이니까 삼성전자는 신이 났다고 봐야죠.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중국이 포기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포기할 리가 없다. 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이런 거에 있어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인데 중국이 여기서 뒤처지게 되면 이거 격차를 따라잡는데도 수십 년이 걸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하고도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중국은 절대 포기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실패하고 끝이냐 중국의 반도체 굴기, 그거는 노다. 노,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 드릴게요. 중국이요, 반도체 설계하는 기술만 놓고 보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의외로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 반도체 설계 쪽에 있어서는. 단지 장비하고 아까 그 네덜란드 ASML, EUV 그 노광 장비 같은 그런 첨단 장비하고요, 인프라가 지금 아직 없을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얘기하자면 중국의 지금 현재 중국 전체에 걸쳐서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요, 지금 약 5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30만 명이 부족한 실정이랍니다. 30만 명이. 하지만 중국의 칭화대, 북경대, 명문대학이라고 하죠. 이 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배출하는 그 반도체 관련 인재가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참고로 매년 이 150명 정도밖에 배출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은 또 좀 반도체 뭐 직접적인 그쪽 분야로 진출하기보다는 이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좀 구글이나 뭐 그런데 이 플랫폼 전문 서비스 플랫폼 업체로 진출하려고 하는 게 더 크다는 거죠. 카카오나 이런 데로. 왜? 그쪽에 돈이 더 되고 당장 돈이 되고 좀 편하니까. 예, 그런 영향이 큰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1년에 150명 정도 배출하는 수준인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배출되는 인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중국이 그래서 이런 말도 돌고 있어요. 지금이야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중국이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앞서 말했던, 예를 들면 ASML의 그 EUV 노광 장비 같은 것도 반드시 만들어내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시간. 그래서 뭐 전문가들 중에 일부는 한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 포기 안 했죠. 중국 정부가. 포기할 수가 없죠. 여기서 반도체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끝. 패권 전쟁이고 뭐 나발이고 물 건너가는 거라고 봐야 되죠.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로서는 절대 안심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조차도 뭐 파운드리에 진출한다고 좀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경쟁 환경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저러고 있네? 반도체 굴기? 물 건너갔구나. 야, 중국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럴 단계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바짝 긴장해야 된다. 중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압축 요약을 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